상관격에 이 상관하고 재성이 유정함이 겹고, 이게 이 상관하고 재성이 유정한 경우, 유정한 경우에 이제 그 격국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원문 내용을 보면은 재와 상관이 유정한 것과 상관을 변화하여 제가 되게 함에 이르러서는, 그래서 상관을 변화하여 제가 되게 함에 이르러서는 그 화상위재라고 그러죠. 이것보다 화상위재. 재와 상관이 유정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관을 변하여 재가 되게 함에 이르러서는, 이것은 앞에 그 말씀드렸죠. 상관이 화상위재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이제 그 강의를 마쳤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것은 그 수비가 낮고 모답을 가리지 않는다. 낮고 모답을 가리지 않는다. 이 상관과 재성이 유정하다는 것은 원령에서 투관된 재성과 상관을 얘기한 것이고, 화상위재는 앞서 설명한 나장원의 그 사주를 말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유정한 그 사주는 진용도의 사주로 김효년, 정축월, 병인일, 경인시에서 이 축월에서 이 기토하고 경금이 이렇게 올랐다는 뜻이거든요. 원령에서 통골한 것을 유정하고 유력하다라고 하여 1등급의 사주다라고 이렇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론을 배울 때. 이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진용도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론 정리에서는 이 유정의 진짜 의미는 자평진전에서 말하는 유정은 어떤 그 감성적 표현이 아니라 격국 내부에서 원령의 기운이 서로 이렇게 생하고 싸우지 않는 구조를 이렇게 그 유정이라고 그러죠.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여기 옆에 보면 진용도 사주를 보면은 축월의 병화일간이죠. 축월의 병화일간. 그건 이제 이 상관격이죠. 화생토환이 상관격인데, 축의 이 번기가, 이 기토가 이렇게 상관이 투출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신금이 이 경금으로 이렇게 투출됐거든요. 그래서 정간에서 서로가 토생금 이렇게 해가지고 상생을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이것보다 이제 유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유정하면서 원령에서 이제 그 근이 있기 때문에 유력하고 유력하다. 서로 이렇게 이제 어그러져 가지고 서로 싸운다 가면은 그것도 무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관하고 재성의 그 유정의 조건을 보면은 원령에서 이렇게 투관된 정관끼리 서로 상생할 거, 그러니까 토생금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통군, 이렇게 원령에서 뿌리를 가질 거, 원령에서 둘다가 이렇게 그 투출을 할 것, 이렇게 이거고요. 서로 이렇게 그 상생이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흐름이 없이 맡겨야 한다. 토생금으로 아주 그 상관생제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이런 격국의 형태죠. 그리고 서로 충돌, 극이나 형이나 충파가 이제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재성하고 상관의 그 유종한 조건을 이렇게 이제 그 간추려 이제 봤습니다. 이 네 가지가 완성되면 상관 재성이 유정하고 유력하다. 그래서 1등급의 사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화상유제 위치. 유정이 최고의 이 형태가 화상유제죠. 화상유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화상유제는 상관이 변해서 이렇게 재성으로 되는 거. 이렇게 합해서 삼합이나 이제 육합까지도 이렇게 육합까지 합도 이렇게 화로 이렇게 보통 본 것 같은데, 특히 삼합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이 화상유의제라고 그러거든요. 삼합을 했는데 삼합의 그 기운이 재성이었을 경우에를 이렇게 그 화상유의제라고 하죠. 1단계는 상관과 재성이 유정하다 이런 경우에, 2단계는 상관이 재성을 생한다. 상관생제, 상관이 화상유지가 되는 것.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나장원의 사주가 이 3단계에 이제 해당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규격이 된다. 조건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진용도의 사주 같은 경우에 보면 추월의 병화일간이죠. 상관격 공기가 이렇게 추출했거든요. 경금 재선을 생하고 경금이 이제 상신이 되겠죠. 이 상관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 경금이 상신이 되고, 유정의 핵심 구조는 기토 재성하고 기토 상관하고
경금 재성이 모두 다 월령에서 이렇게 투관되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간을 병화로 봤을 때 이제 그 상관은 기토나 충미가 이렇게 상관이 되겠죠. 이 상관을 썼을 때 이 상관은 인성으로부터 용도의 사주를 보면은 축월의 병화일간 그리고 삼각격 봉기가 이렇게 투출했죠. 축월의 기토가 이렇게 투출했고 그 경금 재성을 생각하고 있죠. 경금이 이제 재성이고 그래서 유정의 핵심 구조로 이 축월에서 기토가 이렇게 투출했고 신이 축월의 신금이 이렇게 경금으로 이렇게 투출돼 가지고 서로 토생금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유정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간 병화를 중심으로 할 때 이제 상관이 기토나 충미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항상 상관은 인성으로부터의 극을 받고 있죠. 목극토를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상관은 또 재성을 이렇게 생겨주고 있거든요. 소생금하고 재성을 생겨주고 있고요. 이 재성은 다시 이 인성을 이렇게 재극인을 하고 있죠. 인성은 재극인을 하니까 인성은 비겁을 생해서 이렇게 비겁이 다시 이제 재성을 이렇게 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재성은 비겁의 극을 받기 때문에 이 관사를 이제 생해서 관사를 생해가지고 수국화를 이렇게 유도를 시키죠. 그리고 이 비겁은 관살의 그 극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화생토 해가지고 토국수를 이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번 이 오행이 10번을 운행해가지고 이렇게 이 사상을 크게 생극제화를 이렇게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관이 재성하고 이렇게 유정하다라고 했을 때 이 상관하고 재성이 원령에서 다 투출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원령에서 투출하고 서로 이렇게 토생금으로 이렇게 상생을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정하고 유력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유정의 정확한 구조는 잡병진제에서 말하는 유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다 그랬거든요. 상관과 제가 함께 그 투관될 것, 기토하고 경금이 정간에 나란히 투출했죠. 두 번째, 상관과 제가 모두 원령에서 통일해야 된다. 기토는 축월 원령의 봉기, 경금은 축에서 이제 뿌리를 두고 있고, 상관생제 흐름이 막힘이 없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충국이나 혼잡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상관과 제가 유정하고 유력하다. 그런데 왜 1등급의 사주인가? 상관과 재성이 정관에 투출하고 둘 다 원령에 통분하고 상관이 재를 생하는 이렇게 그 상생하는 구조, 이렇게 완벽한 구조라고 했을 경우에는 1등급의 사주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진용도의 사주의 이 사주를 통변해 보면은 재능적인 측면으로는 이론과 실행력이 모두 강하고 전략, 기획 또는 재정, 운용 능력이 탁월한 이런 사주팔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회적 성취도로 보면은 이제 격국이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조직이나 행정, 재무, 정책에 대한 핵심 인물이고 현실 권력과 자문을 동시에 이렇게 장악하는 그런 사주팔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물적인 측면으로는 식상으로 돈을 만들고 재성으로 돈을 축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자 사주죠. 그래서 성격은 냉정하고 결단력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감정 과잉이 없어 실리 중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감정적인 이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인 이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가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사주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또 사주의 그 대운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이 상관이 재성을 쓰는 격국에서 운을 취하는 법은 재가 왕하고 일간이 경미하면 인성운과 비겁이 좋고 유리하고 일간이 강하고 재가 이렇게 약하면 재운이 좋고 상관도 적합하다. 상관도 적합하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일간의 강약을 보면은 일간은 왕하죠. 일간이 왕하고 그다음에 이 기토 상관은 원령을 이렇게 극했고 목국토에 의해서 이 상관이 상당히 인성에 의해서 이 상관이 이렇게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이 상관이나 식상 그런 분야도 좋고 재성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재성은 축월의 재성이죠. 이게 묘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금 신유술이나 이런 운으로 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상관이나 재성운이 이렇게 오면 좋겠죠.
그리고 비거분이 와도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병자 대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비견운과 정관운이죠. 정관운인데 사실상 이 자수는 자수는 이 정관의 근으로 이렇게 이제 일단 그렇게 봐줘야 되거든요. 비교분과 정관운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상관생재 재생관의 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가 초년에 정관운이고 상관생재 재생관 흐름으로 초년 내 학업이나 과거 시험 준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주 총명한 이런 그 시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중길 정도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의뢰. 오늘 인성운과 목국이죠. 인성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제 해묘 이렇게 인성이 굉장히 왕해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재성이 이 인성을 이렇게 좀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재성이 굉장히 기하게 되죠. 이때는. 인성이 너무 이렇게 왕해지니까. 재성인과 목국이죠. 그래서 인성과다나 일간이 약함으로 인성운과 인성국운이므로 재성으로 인성을 억제하여야 함으로 재성인 이 사주의 그 중화를 잡아줌으로 노력을 한 만큼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이런 그 시기가 될 수가 있고요. 갑술 인성운이죠. 인성운이면서 식상운이거든요. 이제 일간이 이렇게 상당히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식상운이 와도 좋고요. 인성운이 와도 별 저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식상으로 이렇게 설기를 해주기 때문에 일간이 왕해지거나 또는 뭐 인성운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힌다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인성이 강해지면은 이 경금이 재성이 인성을 좀 다스려주기 때문에 이 사주 자체가 어떤 운이 와도 이렇게 흉악한 운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인성과 식상으로 식상이 왕해지고 재성으로 연결되고 간목으로 일간을 생조하여 형극의 균형을 이루므로 이 전진적 이 상승운으로 과거에 합격하여 이 과거 그 급제직에 등극하는 그런 대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계유 대운 같은 게 보면 정관운과 재성운이 아주 좋죠. 대성공하는 운기가 이제 재성운이다. 정관운과 재성운이다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그리고 임술도 마찬가지예요. 임술은 이제 정이 이제 이게 합살 이렇게 급제가 이렇게 합살하는 이런 급제가 합살하면서 토생금으로 해서 상관생제가 되니까 아주 이때는 권력과 재물이 동시에 이렇게 강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신유술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 병화일간이 강한 병화일간이 이 재성을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가 이제 있겠죠. 그다음 신미대운도 재성운과 식상운이거든요. 상관생계 완전하게 작동하므로 또는 권력의 그 안정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경호대운도 좋죠. 경호대운도 재성하고 이제 비거분인데 재성운과 비거분은 재성을 치기 때문에 좋지는 않겠지만은 이 사주에다가 경호를 갖다 딱 붙여놓으면은 경금이 재성이 이렇게 이제 조금 세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호 화국이 생기면서 이 화가 굉장히 왕해졌죠. 그런데 이 왕한 그 화를 화생토 상관으로 이렇게 전부 설기를 시켜가지고 재성으로 이렇게 재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운 같은 경우에는 폐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경호 이렇게 해가지고 일간의 비겁이 이렇게 굉장히 왕성하게 돼 있거든요. 비겁이 너무 왕성하게 되면은 이 상관이 이렇게 이 합을 당하거나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모든 이 비겁이나 이런 것들이 재성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운이 조금 불길한 운이 될 수가 있지만은 기토가 이렇게 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왕한 일간을 화생토에서 설기를 시켜주고 재성으로 귀기를 이렇게 마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가 편안한 이런 노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히 계세요.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